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이번 주, 특히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미장은 또 휴장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데, 증시에 조금 중요한 주말, 그리고서 다음 주 좀 한 초중반 정도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관세 얘기예요. 관세 9일쯤 완전 처리. 근데 이제 오늘 좀 봐야 될 내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주말 중에 우리나라도 좀 관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것들 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좀 조정이 나오면은 볼만한 섹터라던가, 자, 일단 이번 주 주말 끼고서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9일쯤 완전 처리. 관세 같은 경우 이제 7월 9일까지 관세 이제 뭐 완전 처리 목표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9일까지 7월 8일 9일까지가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기도 했죠. 4월 달에 시작을 했고, 해서 관세를 좀 완전하게 요때까지 뭐 통보, 완전 처리가 아니라 이제 통보죠. 통보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뭐 이제 협상되는 국가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 트럼프 4일부터 오늘 밤부터 10에서 70% 관세율 서한 통보, 그 다음 8월 1일 적용,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관세는 8월 1일부로 적용한다. 그리고 관세 통보는 10에서 70%, 국가별로 좀 다른데 최소 10%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있고, 오늘 밤중에 이제 관세 서한 이런 것들이 좀 날라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 해가지고 좀 봐야 되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10에서 70%, 저번에 50인가 60이었죠? 조금 더 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 70%에 해당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살짝 어디에 나오는지, 10% 최소에 좀 해당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 증가를 할지, 기본적으로 좀 시장에서 예측은 뭐 한 25% 좀 전후를 예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10% 나오면 좀 베스트기는 한데, 이게 지금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해가지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좀 언급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 10%가 나오면 당연히 좋기는 한데, 기자회견 취임 한 달,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어제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이 대통령의 이제 답변이 좀 매우 쉽지 않다. 매우 쉽지 않은 것은 좀 분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서 대신 이 관세 협상 기일이었던 뭐 7월 8일, 7월 9일까지,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좀 확언하기도 어렵다.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관세 협상이 만약에 미국이랑 잘 되고 있으면은 이번 주 중으로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매우 쉽지 않다, 좀 네거티브 부정적인 이제 문장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갑자기 좋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뭐 극적으로 협상 타결하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조금 관세 협상이 아쉬운 부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좀 해두기는 합니다. 그래서 10%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과 통해서 25%쯤 해서 좀 나오나, 아니면 혹은 이게 뭐 70%까지라고 하니까 그런 구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단독 뉴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방미통상본부장 LNG 수입 확대안을 들고 간다. 산업부 알래스카 사업 참여는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저는 알래스카를 결국에 이게 계속 리스크가 좀 큰 사업이라고 말을 했죠. 해가지고 이게 리스크가 낮고 리턴 값이 컸다면은, 리스크는 로우 리스크인데 리턴 값이 컸으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민간 기업들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을 그런 사업인데, 그게 안 되니까, 리스크가 높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뭐 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각 국가별의 관세 통보하면서 알래스카 요거 몇몇 국가들, 우리 아시아 국가들한테 좀 압박을 대놓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콕 집어가지고 언급하고, 뭐 한국이 그때 뭐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어필,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사줘.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뭐 생일 선물 사달라는 느낌으로 갔다가 너희 관세 협상 좀 잘 생각하고 나 이거 좋아하네.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업인데 이거 참여하면은 너희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뉴스 내용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좀 커가지고 이거 대신에 이제 완화책인 거죠. 이거는 우린 좀 곤란해. 이거는 조금 곤란하고 대신에 미국산 LNG 수입 우리가 뭐 100을 수입하면은 200 수입할게.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한 다른 걸로 좀 대체하면 안 될까라고 들고 간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또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좀 어필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에 참여를 안 한다면은 이 수입 확대안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뭐 트럼프가 만족할 정도로 미국이 만족할 정도로 좀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이제 갔다 와봐야 아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협상에서 일단은 지금 협상이 협상이라는 건 원래 보통 거래 이런 것들은 좀 동등한 관계에서 이제 오고 가고 이기는 한데 이번 관세 협상은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 나머지 국가들한테 통보잖아요. 통보예요. 협상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야 이거 니네 이거 내 이런 느낌으로 통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목은 관세 협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힘이 미국이랑 이제 동등한 국가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거를 얼마만큼 좀 들어주되 그 안에서 최대한 덜 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이죠. 미국과 하는 관세 협상에 전 세계적으로 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걸 주긴 줘야 돼. 근데 미국이 야 100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100 다 주면 우리 거덜나는데 100을 다 줄 수는 없어. 최대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보고 해서 한 80만 주자. 미국이 요구한 거에 한 50만 주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덜 주냐지 일단은 미국한테 주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그것도 있죠. 트럼프가 이번에 어찌됐든 BBB 법안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하면서 뭐 유예도 있어가지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제 관세 유예 또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 관세 유예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관세 부과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BBB 법안 통과를 했죠. 통과를 통해서 뭐가 필요해요? 세수 확보.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거 플러스 관세를 이미 한번 유예를 했잖아요. 이미 한번 유예한 상태 플러스 BBB 법안 통과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좀 부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정도 내용들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살짝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그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3일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약 100개국 100개국이면 꽤 많죠. 이번에 한 170개국 대상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다. 그래서 100개국이면 솔직히 많잖아요. 솔직히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번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동맹국인데 한번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일본이랑 우리나라 해가지고 좀 그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100개국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뭐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좋게 나오는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관세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에 관세 유예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엔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것. 관세를 이미 한번 유예를 했고 법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요게 있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관세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받는가, 얼마가 나오는가, 몇 %인가 부과인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뉴스 통해서 봤을 때는 10% 최저가 일단 10%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베스트예요. 10% 베스트. 그 다음에 뭐 한 15에서 20 정도면
조금 아쉽지만 뭐 나쁘지 않다, 선방했다 이런 느낌일 것 같고 25% 이상이면은 좀 안 좋다, 협상이 좀 실패했다, 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일단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한 요 정도를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나오면은 그 해당 기업들, 해당되는 업종들의 움직임이 좀 생기겠죠. 뭐 관세에 대해서 뭐 품목이 나올지 아마 그냥 전체적인 관세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미국 수출이 뭐 주력인 업종들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을 하겠죠. 관세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반응이 일단 단기적으로 관세하면은 뭐 상승하기는 좀 쉽진 않잖아요. 어찌됐든 악재니까. 그래서 단발성으로 좀 하락을 한다면은 뭐 버텨주면 좋고 갑자기 상승하면은 그냥 그 전에 뭐 관세 공포감 때문에 좀 밀렸는데 회복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좀 하락을 해 관세를 이게 나오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할 때 이제 반응으로 출렁하면은 그 이후에 좀 회복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관세 부과가 일단 8월 1일부터예요. 관세 시행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실적에 좀 영향, 특히 수출 섹터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수출이 주력인 섹터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차량 업종이 미국한테는 좀 있고, 그거 외에 뭐 지금 화장품이랑 이런 것들도 좀 엮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런 수출이 좀 주력인 섹터들. 자, 반대로 관세가 생각보다 적으면은 뭐 크게 반응 안 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부분은 세계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EU 및 중국 협상 여부이기는 합니다. 이번에 인도는 또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협상이 대략적으로 나온 국가가 베트남이 어제였나요? 해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영국 의미 있게 좀 협상 나온 게 요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에서 뭐 좀 만남 이루어져가지고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나왔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뭐 갑자기 탁 뒤집히는 거 아니면은 이제 EU를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EU와 이제 관세 협상 잘 되나 긍정적으로. 그래서 EU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EU 쪽은 이전에 EU 회원국들 이 무역 수장에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태도로 좀 대해라 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또 뒤에서 뭐 협상이 어떻게 되나 강하게 좀 어필을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어찌됐든 다행인데 잘 안 되면은 뭐 서로서로 뭐 관세 뭐 더 추가 부과하고 뭐 증액 이런 것들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시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이랑 뭐 유럽 쪽 살짝 뭐 밀리다가 좀 밑꼬리 달고 하는데 미 선물이 한 0.5, 0.6? 뭐 여긴 뭐 어차피 오늘 휴장이어서 그렇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자 관세에 대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안 좋게 나오더라도 관세 부과일은 이제 8월 1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관세가 이제 뭐 이번 주 뭐 4일부터 뭐 한 9일 안으로 통보되면은 그 이후 시행일은 관세 부과, 시행은 8월 1일. 그럼 이 사이에 텀이 있죠. 뭐 한 3주 정도 사이에 텀이 이렇게 생깁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요것과 요 사이에 이제 뭐 한 2, 3주 정도 텀이 생기는데 요 구간에서 협상 여지는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즉 만약 관세 협상이 안 좋게 나온다면은 관련해서 뭐 악재로 좀 하락폭이 좀 큰 업종들은 8월 1일 전까지 협상 시도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될 확률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뭐 이제 LNG, 알래스카 뭐 투자 안 한다 라고 했지만 가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뭐 강경하게 어필을 해. 야 이거 그래도 투자해. 그러면 우리 관세 지금 너희 뭐 한 30인데 한 15로 내려줄게. 이렇게 하면은 다른 것들을 재보고서 이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해서 결국에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협상 여지는 살아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일단 이번 관세에서는 협상이 바로 좀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혹시나 10% 나오면 좋은 거고 그래가지고 수출 섹터 뭐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보받고 관세가 생각보다 조금 크리티컬한데 해서 대표적으로 그런 수출 업종들이 밀린다면은 요런 뒤에
시행일 시간 전에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좀 크면은 협상을 어떻게든 하려고 시도를 할 거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먹이를 더 주든 뭐 던져주고 더 주든 하면서 그런 구간이 이제 협상 여지로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좀 기회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증시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실적 시즌 들어서긴 하는데 뭐 아직 실적 시즌 조금 텀이 있어서 그런지 신고가에 올려는 놨지만 막 갑자기 팍 하고 어디 업종 뚜렷하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와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또 끌어준다 막 이런 식으로 왔다가 보통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빅테크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지수 견인이. 그래서 신고가 또 2만 넘기고 했는데 올라온 건 좋아. 올라온 건 좋은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갈 만한 그런 동력은 지금 딱 아직은 실적 시즌 들어서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움직였던 것들에서 크게 아직은 좀 뭐 기대할 만한 게 없어서 그런지 더 치고 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 좀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관세 이슈 같은 걸로 갖다 좀 출렁출렁 하나 최소한 미국은 2만 포인트 위에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말 중에 뭐 관세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최소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나오면은 얼마가 나왔나 그리고서 그 다음에 유럽 쪽이랑 관세 협상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전에 뭐 고위급 협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는 뭐 어느 정도 그냥 마무리가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좀 큰 국가들 에 대해서는 협상 잘 되나 시황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은 좀 추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뭐 좀 출렁출렁 하는데 우리나라 저는 그냥 계속 하반기는 엄청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거 인서울 쪽에 대해서 뭐 대출 규제도 그렇고 이것저것 했을 때 이 유동성이 어디 탁 하고 튀어나가기도 쉽지 않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엄청 정책, 상법 개정안 이런 거는 이제 해가지고 단기 재료 소멸로 좀 하락은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뒤에 상법 개정안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개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임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생길 거예요. 특히 대기업들이라던가 우리나라 뭐 워낙 우리 소액 주주들 등쳐먹는 기업 많잖아요. 그냥 뭐 말로 못할 뿐이지 워낙 많죠. 그래가지고 그런 기업들에서도 이번에 조금 긴장하면서 뭔가 좀 움직임이 좀 천천히 우상향하듯이 해가지고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황에서 뭔가 흔드는 악재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우선 눈앞에 있는 거는 이제 관세 요게 마무리가 좀 어떻게 되나 그것들 그리고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뭐 또 별거 없이 다 협상 잘 돼가지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돈이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금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뭐 유예는 쉽진 않을 것 같고 한번 유예도 했고 부가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가 좀 어디에 해당될지 그리고 중국, 유럽 이런 쪽들이랑은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게 시황에 영향 어떻게 주나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실적 시즌 넘어가고 금리 인하가 과연 9월에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올해는 일단 나와 있는 일정들을 통해서 시황에 영향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부 법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거기다 이번에 시장의 유동성 돈이 좀 계속 엄청 좋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함께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은 딱 요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차피 주말 중에 뭐 관세가 나와서 어떻게 뭐 우리가 뭐 건드리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또 부가 나오면은 정부 차원에서 또 협상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미 이제 우리 매매 8시부터는 또 안 되죠. 넥스트레이드 되는 것들 제외하고서는 넥스트레이드가 8시까지인데 주말 중에 뭐 관세가 많이 나오더라도 너무 막 공포감 갖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거를 기점으로 내가 좀 대응을 할지 그리고 관세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이지인지 그리고 그것보다 세계 시황이 어떻게 좀 반응할 수 있는 협상 내용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는 차라리 이런 거는 막 7월 9일까지 관세 완전 통보 목표 막 이거 뒤까지 밀려서 나오는 것보다 빨리 맞는 게 편해요. 매는 좀 빨리 맞아야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대응하기도 편하거든요. 왜? 악재가 이 시장이 기관 외인들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관세 어떻게 나오나? 대한민국? 우리 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 뭐 몇 프로 나올라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 아, 이렇게 나왔어? 안 좋기는 한데 오케이. 그래도 시장 뭐 증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바로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괜히 질질 끌리는 것보다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뭐 밤이든 뭐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좀 나오면은 시나리오 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괜히 평일에 나오는 것보다 주말 시간 두고서 나오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